때문에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살던 임영웅의 부모님은 뒤늦게 결혼식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주문했던 청첩장을 찾아오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영웅이 말하길 아버지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자신이 기술이라도 배워서 아들 먹여 살리신다고 큰삼촌 댁에 저를 2년 정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랑 떨어져 살았으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조그만 어린애가 유치원 가방에 엄마 사진을 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사진 보며 울고 갔다 와서 울고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으며 그렇게 임영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임영웅의 가족은 연천군 종곡읍에서 살았으며 한탄강 줄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임영웅의 아버지도 임영웅도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빌딩이 들어섰지만 그 강줄기에서 청둥벌거숭이처럼 뛰놀던 임영웅의 모습이 삼삼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들을까봐 임영웅의 홀어머니는 물론 큰아버지며 고모까지 노심초사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임영웅이 엄마에게 말하길 엄마, 우리 아빠 없는 거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되지. 그날따라 봄 꽃망울이 소담스레 길벽을 환히 밝혔으며 엄마 새끼손가락만 살짝 잡은 10살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엄마, 아빠, 아이가 서로를 향해 웃는 가족들에게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의 빈자리로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소리치다가 울다 소리치다를 반복하고 있을 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흙바닥에서 뛰놀던 아이가 보였고 그때 어머님이 다시 마음을 잡으며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아빠와 똑 닮았으며 생각이 많은 듯 표정을 읽을 수 없다가도 마냥 아이 같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임신을 처음 알렸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이는 방으로 손을 끌더니 어디서 났는지 커다란 옥편을 꺼내왔다고 했습니다. 영웅이 어때? 세상을 구하는 영웅. 남자답고 이름 좋잖아. 우리의 영웅이야. 그러자 아내가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지만 너무 센 이름은 좋지 않다던데 애 놀림당하면 어쩔 거냐는 투정에 돌아오는 영웅 본색 영화를 좋아했던 그이의 말은 둘째 나오면 본색으로 지을 건데? 라고 웃었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가 말하길 우리 영웅이는 항상 단단해 보였다. 내가 남의 머리를 만지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궁핍한 삶에도 영웅이는 울지 않았으며 자기가 정말 영웅이라도 됐냐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늘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의 얼굴이 어느 날 피범벅으로 일그러졌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밤 뛰어놀다가 담벼락에 꽂힌 유리병에 얼굴에 찍히는 사고를 당해 아이의 여린 피부는 속절없이 뚫리다시피 되었습니다. 색가루가 얼굴에 진창이었고 피가 흘러넘쳐 티셔츠를 붉게 물들었는데도 아이는 뭐가 자꾸 흐르기에 그냥 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3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대수술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신경이 죽어 입이 제자리로 못 잡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얼굴에 상처로 놀림을 받았는지 아이는 눈물 자국이 배어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든 아들 얼굴에 약을 발라주다 문득 뒤로 훔치던 눈물에 깨어난 것인지 아들은 실눈으로 방긋방긋 웃어 보이며 말하길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개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뉴스입니다. 임영웅은 7살에 KBS TV 유치원 하나둘셋의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꿈은 유명인이 되는 것이었고 사실 가수보다는 운동인으로서 유명해지길 원했으며 축구와 태권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맡는 것은 물론 운동신경이 좋아 진로를 태권도 교육 쪽으로 할까 생각도 했지만 스스로 말하길 내가 운동으론 이쪽에서 빛을 볼 수 없겠구나 라고 일찍 깨닫고 난 후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선수를 꿈꿨던 임영웅이 음악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이 하기 싫었던 임영웅은 마침 친구가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하면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며 학원 등록을 한다고 하자 그때 친구를 따라갔고 친구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떨어져서 못 다니고 본인만 붙게 되어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용음악가로 진학한 임영웅은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오전에는 레스토랑,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특히 교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한가할 때는 같이 일하던 동료 아주머니들과 트로트를 즐겨 불렀는데, 그때 임영웅의 트로트를 듣고 너무 잘 불러 깜짝 놀란 아주머니들이 가요제에 출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임영웅에게 트로트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발라드나 R&B 장르의 가수가 되기 위해 실용음악가로 진학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트로트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임영웅의 대학 시절 교수였던 미스트롯2 참가자 영지가 말하길 임영웅은 굉장히 영리한 학생이었고 R&B의 기재였으며 월등하게 잘하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라드 곡으로 준비해서 참가한 가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임영웅은 이번에는 트로트 곡으로 준비해 처음으로 참가한 2015년 포천 시민가요제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비로소 입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트로트로 각종 대회를 휩쓸던 임영웅은 결국 2016년에 KBS 전국노래자랑 포천편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끝내 트로트로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결국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참가곡을 바꾼 후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그에게 트로트가 딱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하던 같은 해에 SBS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출연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을 홍대 트로트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트로트 가수이지만 젊은 가수만의 신선함과 에너지를 갖기 위해 한강이나 홍대에서 당시만 해도 흔치 않던 트로트 버스킹을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을 처음 본 장윤정은 그의 실력에 깜짝 놀라며 넌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최고의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SBS 판타스틱 듀오 출연 이후 한 연예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2016년에 마침내 데뷔 앨범 미워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데뷔만 한다면 톱스타가 되어 큰 돈을 벌 거라 생각하며 대박 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케줄이 간간히 있어도 아직은 신인이라 낮은 출연료로 이동비와 의상값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타 다른 가수처럼 서러운 무명 생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가수로 데뷔를 하기는 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2017년 멋이 중원지를 발표하면서 대형 트로트 시대로 주목을 받긴 했으나 여전히 무명 가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무명 가수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그에게 큰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연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할 때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겨울이라 노래할 기회가 많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고 밝히며 고구마 통합해서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 앞에서 큰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꿈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임영웅은 1승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 진달래에게 패배해 2연승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실력을 갈고 닦은 임영웅은 패자부활전에서 5연승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하며 포천의 아들 임영웅이라는 이름 3글자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아침마당 방송 출연 후 발표한 신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무명 가수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쯤 임영웅 그에게 포천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TV조선 내 이름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역부로 출전한 임영웅이기에 이미 트로트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101명의 예심 통과자들 사이에서도 견제 1순위로 뽑혔고 장윤정 마스터는 전년도 우승자인 송가인 수준이다. 최종 진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며 임영웅이 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 임영웅은 아버지를 열고 홀로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사연의 바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사 전달이 분명했고 완급 조절이 뛰어났으며 기존 곡과 달리 담백하게 불렀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임영웅의 진심이 전달이 되었는지 첫 무대부터 올 하트를 받았으며 마스터와 시청자의 머릿속에 임영웅이란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서는 임영웅 이름 3글자만 남기시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배신자를 불렀습니다.
결승전 당일이 그의 아버지 기일이었으며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로 결승전 1라운드에서 최고점을 받은 이찬원과 영탁을 제치고 미스터 트롯 최종 진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을 어머니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마무리하면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다한 경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스트롯 진의 왕관을 쓰고 눈물로 범벅져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승전 생방송 당일이 믿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지만 그날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혼자 남겨둔 거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꿈꾸며 살라는 격려로 여기겠습니다. 항상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제 목소리와 노래로 행복을 드리고 싶다며 팬 여러분들께서 제 노래를 듣고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행복해하는 그였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신곡을 들려주면서 팬들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답가라고 설명했으며 우리가 보는 별은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 크다, 팬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며 얼핏 작아 보여도 그 깊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임영웅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메말라버린 듯한 심장까지 뒤흔들어 어느새 눈가를 적시게 만듭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수록 진해지는 그의 목소리의 깊이는 비범했으며 순수했던 마음까지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뜻처럼 어찌 보면 그는 정말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임영웅은 목소리와 노래로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웅처럼 우리들 곁에서 노래로서 위로와 치유를 해주며 행복을 주는 진정 우리들의 히어로 임영웅 그를 저 역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